한일전 축구 경기만큼 뜨거운 대결이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한가운데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들만이 참가하는 초대형 미래 도시 건설 현장. 일본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나라다. 한국이 따라올 수 있을까?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펼쳐진 한일 기술전. 과연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태양의 열기만큼 뜨겁고 치열했던 한일 경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붉은 사막과 푸른 바다가 만나는 곳. 이곳에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찬 도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바로 네옴시티죠. 5천억 달러가 투입되는 사우디의 미래 도시. 모든 것이 첨단 기술로 작동하는 꿈의 도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카시 이와사키입니다. 일본 최대 건설회사 나카무라 건설의 수석 엔지니어로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도쿄 고층 빌딩과 신칸센을 설계한 우리 회사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증명할 기회였죠. 사우디 현지에 도착한 첫날, 프로젝트 책임자인 알파이살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서 온 건설팀들을 소개했죠. 미국 팀은 교통 시스템을, 독일 팀은 수자원 관리를, 그리고 한국 팀은 건물 외장 및 지능형 냉방 시스템을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일본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퍼졌죠. 고층 빌딩 기술, 자동화 시스템, 그런 분야에서 한국이라니. 우리 일본의 발끝에도 못 미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팀의 리더인 김지혁이었죠. 180cm가 넘는 키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지만 속으로는 과연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우리 팀은 호텔 바에 모였습니다. 한국 팀을 비웃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들이 마치 이 프로젝트의 주역인 것처럼 행동한다며 우리는 이미 도쿄에 수백 개의 지능형 건물을 지었는데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말이 나왔죠. 모두가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은 기술적으로 일본을 따라올 수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사우디의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일본의 기술력이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거야.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사막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그리고 제 오만한 생각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를요. 사막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해결책은 제가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올 것이라는 사실을요. 공사가 시작된 지 한 달, 사우디의 태양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잔인했습니다. 온도계는 매일 섭씨 45도를 넘나들었고 불규칙적으로 몰아치는 모래폭풍은 우리의 계획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았죠. 아침 일찍 히로시가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과 모래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어젯밤 모래폭풍 때문에 모든 AI 센서가 오작동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곧바로 저는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최첨단 AI 센서들이 하나둘씩 빨간불을 깜빡이고 있었어요. 모래가 센서 틈새로 침투한 겁니다. 도쿄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던 시스템이 사막의 모래 한 줌에 무력화된 거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후에는 태양광 패널 책임자인 스즈키가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했죠. 패널 효율이 예상의 30%에 불과하다고요. 일본에서는 90% 이상이었는데 이곳의 열기가 너무 강해 패널이 과열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최첨단 태양광 시스템이 사막의 뜨거운 햇빛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니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햇빛이 풍부해 태양광 발전에 이상적이어야 할 사막에서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다니. 다음날 아침,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동화 레스토랑의 로봇들이 움직임을 멈췄어요. 미세한 모래가 정밀한 기계 부품에 침투해 고장을 일으킨 겁니다.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문득 한국팀의 건설 현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모래폭풍이 지나간 후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죠. 그날 오후 사우디 측 프로젝트 책임자 알파이살이 우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계약을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의 명예가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실패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팀원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지쳐 있었어요. 모래 필터를 추가로 설치해 보았지만 여전히 센서는 오작동하고 태양광 패널 냉각 시스템을 증설했지만
효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로봇의 밀봉을 강화했지만 미세한 모래는 여전히 침투하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모든 해결책이 임시방편에 불과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일본 본사에 보고서를 쓰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일본의 첨단 기술이 사막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다. 쓰라린 현실이었죠. 창밖으로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어딘가에는 해결책이 있을 텐데 그것을 찾지 못하는 저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잠들기 전 우연히 창밖을 바라보니 늦은 시간에도 한국팀의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궁금증이 일었지만 그날은 그냥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직은 제 자존심이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일주일 후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일본 본사에서는 매일 진행 상황을 요구했고 사우디 측은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죠. 저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국팀의 건설 현장을 한번 살펴보자는 생각으로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막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한국팀의 현장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들의 센서에는 특별한 보호막이 설치되어 있었고 태양광 패널 아래에는 정교한 냉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로봇들도 일본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모래를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김지혁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그는 친절하게 그들의 기술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팀도 처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몽골 고비 사막과 UAE 두바이에서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경험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배운 교훈들이 여기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죠. 김지혁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센서에는 특수 코팅이 되어 있어 모래 입자를 튕겨내고 태양광 패널에는 독특한 냉각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고요. 로봇들은 완전 밀봉 처리되어 미세한 모래도 들어갈 수 없게 설계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사막 환경에 맞춰 시스템을 설계했다는 김지혁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정확히 우리의 문제점을 짚어냈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와 팀원들에게 본 것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실제 현장을 보고 온 후에는 그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팀 내부에서는 한국식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끝까지 일본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히로시는 한국 방식을 베끼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했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과연 우리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에서 우연히 김지혁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자리에 함께 앉자고 제안했어요. 솔직하게 그의 현장에 대한 생각을 물었고 저는 놀라웠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국팀이 이렇게 사막 환경에 잘 적응할 줄은 몰랐다고요. 김지혁은 미소를 지으며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지 환경에 맞게 기술을 조정하는 유연성이라고 덧붙였죠.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며 그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유연성. 우리 일본 팀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신의 방식만 고집하고 있었던 거죠.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팀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뛰어난 기술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상황에 맞게 적응하고 변화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일본 본사에서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나카무라 회장님이 직접 참석한다는 소식에 모두가 긴장했죠. 회장님은 상황이 심각하다며 일정은 계속 지연되고 기술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막 환경이 예상보다 훨씬 가혹하다고 설명했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진 나라이며 한국에게 뒤처진다는 말이 나와선 안 된다고 했죠. 순간 놀랐습니다. 이미 일본 본사에도 한국팀의 성과가 알려진 모양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내심 걱정이 커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팀원들과 긴급 미팅을 가졌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죠. 시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봤는데도 별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나왔고 젊은 엔지니어인 마사토는 조심스럽게 우리도 한국처럼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제안했습니다. 히로시는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요. 팀 내부에서 불안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한국식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일부는 끝까지 일본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고 맞섰죠.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지만 순간 망설였습니다. 제 자존심은 한국의 방식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이대로 가다간 프로젝트 전체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밀려왔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겠다며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날 오후 현장을 돌아보던 중 사우디 왕실에서 파견된 감독관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일본 팀의 진행 상황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한국 팀은 이미 계획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문제만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말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내 말에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막막했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한국팀의 현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바깥 기온이 45도가 넘는 상황에서도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히로시가 다가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지쳐 보였어요. 처음에는 한국 방식을 따르는 것에 반대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모두 일본의 자존심을 위해 여기 왔지만 때로는 승리하기 위해 한 발 물러서야 할 때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죠. 히로시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팀에서 가장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그마저도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밤 혼자 호텔 바에서 위스키를 마시며 고민했습니다. 한국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그렇게 하면 일본의 자존심은 어떻게 되는 건지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고민 끝에 김지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곧바로 긍정적인 답장이 왔고 다음날 아침 7시에 한국팀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문자를 보낸 후에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결정일까?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는 법이니까요. 이른 아침 한국팀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생 일본의 우수성을 믿어왔던 제가 이제 경쟁국 한국의 도움을 청하러 가는 상황이라니요.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사무실 앞에 도착하자 김지혁이 환한 미소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솔직하게 현재 일본팀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기술력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사막 환경이 너무 가혹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죠. 한국팀은 이런 환경에 훨씬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 서로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터놓고 말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김지혁의 얼굴에는 어떤 승리감이나 조롱의 기색도 없었어요. 오히려 진지하게 듣고 있었죠. 그는 용기 내어 말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우리는 경쟁이 아니라 함께 네옴시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죠. 한국팀도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몽골과 UAE 프로젝트에서 여러 번 실패한 경험이 지금의 그들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혁은 한국팀이 개발한 기술을 공유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네옴시티 프로젝트 전체의 성공을 위한 길이라고 덧붙였죠.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제 마음속 경계심이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김지혁이 현장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는 세심하게 한국팀이 개발한 모래 차단 시스템, 태양광 패널 냉각 기술, 로봇 보호 메커니즘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기술들은 사막의 극한 환경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것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모래 차단 코팅 기술이었습니다. 정전기를 활용해 모래 입자를 밀어내는 이 기술은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태양광 패널에 적용된 이중 냉각 시스템도 효율을 2배 이상 높이고 있었죠. 현장을 둘러보는 동안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 기술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고 다른 한편으로는 왜 우리 팀이 이런 해결책을 생각해 내지 못했는지 자문했습니다. 김지혁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배울 점이 있다고요. 일본의 정밀한 시스템 설계와 한국의 환경, 적응 기술이 합쳐진다면 네옴시티는 더욱 완벽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도움을 청하는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 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협력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팀회의를 소집하고 한국 팀과의 만남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엔지니어들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사막 환경에 맞춘 한국의 기술에 대해 설명하자 그들도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히로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존심보다 프로젝트의 성공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지지한다고 했어요. 다른 팀원들도 하나둘씩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공식적으로 한국 팀과의 기술 협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우디 측 책임자인 알파이살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두 팀의 협력으로 프로젝트가 더욱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했죠. 우리의 협력은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팀은 자신들의 기술을 아낌없이 공유했고 우리도 시스템 설계와 관련된 노하우를 전달했습니다. 두 팀이 함께 일하는 모습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자연스러워졌죠. 이 과정에서 제 마음속에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고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은 오히려 우리보다 앞서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협력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 팀과의 협력이 시작된 지 2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모래 차단 코팅 기술을 적용한 우리의 AI 센서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래 폭풍이 지나가도 시스템은 멈추지 않았어요. 태양광 패널에 적용된 한국의 냉각 시스템은 효율을 이전의 30%에서 85%로 끌어올렸습니다. 심지어 가장 무더운 낮에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했죠. 자동화 로봇들도 한국의 밀봉 기술을 적용한 후 모래에 강해졌습니다. 알파이살은 변화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일본과 한국의 협력이 이 프로젝트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내심 자랑스러움이 밀려왔어요. 일본 본사의 변화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나카무라 회장님은 처음에는 한국과의 협력에 의아해했지만 결과를 듣고는 만족했습니다. 그는 결과가 좋다면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실용주의적인 결정을 내린 저를 오히려 칭찬했습니다. 현장에서 양 팀의 엔지니어들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거리를 두었지만 이제는 함께 식사하고 기술적 문제를 토론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화적 차이는 있었지만 기술에 대한 열정은 공통분모였죠. 특히 히로시는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 수호와 친해졌습니다. 둘은 밤늦게까지 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곤 했어요. 히로시가 이론적인 면을 강조한다면 수호는 현장 적용성을 중시했죠. 서로의 접근법이 보완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김지혁과 함께 사막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에게 솔직히 물었습니다. 왜 처음부터 우리를 도왔는지 경쟁 관계였는데도요. 김지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한국과 일본의 경쟁이 아니라 인류가 사막에서 도시를 건설하는 도전이었다고요. 국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창조하는 미래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를요. 국가 간 경쟁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발전하는 협력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는 사실도 인정하게 되었죠. 3개월 후 우리 담당 구역의 공사는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AI 센서는 완벽하게 작동했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높은 효율로 전력을 생산했으며 자동화 레스토랑은 모래폭풍 속에서도 정상 운영되었습니다. 사우디 왕실에서도 이 성과를 주목했습니다. 왕세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우리는 모든 시스템을 최종 점검하며 방문을 준비했습니다. 방문 당일 왕세자는 한국과 일본 양 팀의 협력 사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국제협력이 네옴시티의 정신이라며 칭찬했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술을 네옴시티의 다른 구역에도 확대 적용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왕세자가 떠난 후 알파이살은 우리 두 팀에게 특별한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한일협력 모델을 앞으로 네옴시티 건설의 표준으로 삼겠다고 발표했어요. 이 말에 양 팀 모두 뿌듯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만찬 중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개월 전 한국 팀을 비웃으며 무시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오만함이 부끄러웠습니다. 만약 그때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이런 성공은 없었을 거예요. 김지혁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기술력이 만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순간을 위해 건배. 모두가 잔을 높이 들었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진심으로 건배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일본 본사에 메일을 쓰면서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없었다면 우리는 실패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으로 저는 이 말을 인정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더 자유로웠죠. 한국과 일본 팀의 성공적인 협력은 네옴시티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다른 국가 팀들도 우리의 사례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저와 김지혁은 종종 다른 구역을 방문해 협력 모델을 설명했죠. 현장에서는 양국 엔지니어들이 서로의 기술을 배우며 더 발전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정밀한 로봇 기술과 한국의 환경 적응 기술이 결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건설 자동화 시스템이 탄생했어요. 특히 저희가 함께 개발한 사막형 스마트 건설 시스템은 네옴시티 전체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강한 일사량과 모래바람을 오히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혁신적인 방식을 채택했죠. 어느 날 밤 김지혁이 저를 한국팀 숙소에 초대했습니다. 전통 한국 음식인 부대찌개를 함께 나누며 우리는 보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지혁은 어린 시절 일본 만화를 보며 일본 기술에 감명받았다고 고백했어요. 그것이 그가 공학의 길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였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인이 일본 문화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사실이 새로웠거든요. 저 역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한국팀을 무시했던 이유, 그리고 그 생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요. 김지혁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일본 팀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솔직한 고백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대화는 기술과 문화에 대한 깊은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의 역사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기술과 혁신에 대한 공통된 열정이 우리를 하나로 묶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한국팀 숙소에서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항상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진짜 배워야 할 나라가 누구인지 알겠다. 그 생각에는 쓴맛이 아닌 새로운 깨달음의 달콤함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이 우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한일 협력 모델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네옴시티 이후의 프로젝트에서도 양국 기업의 참여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곧 일본 본사에 전달되었고 회장님은 직접 축하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것에 대해 기쁘다고 말씀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회사가 한국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공식적인 협력 소식은 곧 국제 비즈니스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두 경쟁국이 손을 잡고 미래 도시 건설 기술을 함께 개발한다는 내용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프로젝트 협력을 넘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김지혁은 저에게 한국 방문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건설 현장을 직접 보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요. 주저없이 수락했습니다. 우리의 협력은 이제 단순한 업무 관계를 넘어 진정한 우정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나라와 문화에 대한 존중이 그 기반이 되었죠. 이것이야말로 제가 네옴시티에서 얻은 가장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완료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네옴시티의 우리 구역은 이미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AI 센서들은 도시의 모든 움직임을 감지하고 태양광 패널은 끝없는 에너지를 생산했으며 자동화 레스토랑은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우리의 성과를 크게 인정했고 네옴시티의 다음 단계 프로젝트에 한국과 일본의 합작팀을 우선적으로 참여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큰 성공이었고 양국 기업 모두에게 엄청난 기회였죠. 마지막 점검을 위해 시스템을 살펴보던 중 김지혁이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사막형 스마트 건설 시스템을 바탕으로 공동 특허를 출원하자는 것이었어요. 한국과 일본의 기술이 결합된 이 시스템은 전 세계 극한 환경, 건설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일본 본사에 이 제안을 전달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두 기업의 법무팀이 특허 출원 절차를 시작했고 이는 양국의 공식적인 기술 협력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동료 행사가 네옴시티의 중심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사우디 왕실 인사들과 각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와 김지혁은 나란히 서서 성공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와 기술을 존중하고 배우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성공 비결이었다고 강조했죠. 발표가 끝난 후 한 젊은 사우디 엔지니어가 다가와 질문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처럼 오랜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협력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고요. 김지혁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과거의 갈등이나 경쟁보다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라고요. 저도 동의하며 덧붙였습니다. 진정한 협력은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데서 시작된다고요. 마지막 날 우리는 네옴시티의 완성된 구역을 함께 걸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며 사막의 모래가 붉게 물들었고 우리가 만든 건물들은 그 위에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우리의 여정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지혁이 말했습니다. 타카시, 이제 한국에서 뵙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팀이 서울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도쿄에도 꼭 오셔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최신 기술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귀국 비행기에 올라 창밖으로 사라져가는 네옴시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설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편견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여정이었죠.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기술과 문화가 만나 더 큰 가치를 창출한 순간이었습니다. 일본에 돌아온 후 저는 한국 기술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들의 환경 적응 기술과 유연한 사고방식이 어떻게 사막의 문제를 해결했는지 상세히 설명했죠. 이 보고서는 회사 내에서 큰 관심을 받았고 일본의 건설 업계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몇 달 후 한국 방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김지혁과 그의 팀은 따뜻하게 저를 맞이했고 한국의 최첨단 건설 현장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었고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김지혁과 함께 서울타워에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쟁자였지만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옴시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더 많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일기를 쓰며 지난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사우디의 뜨거운 사막에서 시작된 여정이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열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과거의 편견과 자존심을 내려놓았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술의 힘은 단순히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요. 네옴시티에서 저는 단순히 건물을 세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구축했고 그것이 가장 값진 성과였습니다. 일본이 무시했던 한국, 이제는 세계가 한국을 배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 새로운 미래를 목격했습니다. 네옴시티에서 펼쳐진 한일 기술 전쟁은 결국 모두가 승자한 협력 경기였습니다. 이 귀한 교훈을 가르쳐준 한국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감탄한 해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주었기를 바라며 더 많은 곳에서 사람을 위한 혁신과 따뜻한 변화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주변과 공유하며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살기 좋고 행복한 대한민국, 이 나라의 국민인 당신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전하는 감동에 취한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